남성 한 명이 화장실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지는 다른 남성 한 명. 각각 그랑펠 클라우디 아르페우스 로미오와 이호열입니다. 로미오는 위대한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로미오는 자신이 중학교 2학년 때 만들어진 캐릭터 같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학교 남학생 한 명. 드디어 완성한 그림이라며 좋아하는 학생. 상황의 원인은 아르카나 대륙 전기라는 게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실상부한 레전드 게임. 아르카나 서비스가 종료되던 날 제작자 레이먼 씨는 실종되었는데 갑자기 땅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르카나가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게임 속 몬스터들이 튀어나옵니다. 세계가 멸망하는가 싶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게임 캐릭터와 동화되었습니다. 일명 플레이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몬스터를 물리치고 세계를 구했습니다. 종종 플레이어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지요. 가상현실 접속 기계비가 비싸고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머니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게임을 접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1년도 못해서 레벨이며 스테이 허접하다고 투정을 부리네요. 로미오는 호열의 중2병이 한창이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랑펠은 위대한 귀족 가문의 후계자인데요. 하지만 악마에게 가문이 몰락당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복수를 위한 악마 사냥꾼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호열이 중2 당시 발했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자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되어버렸을 뿐이죠. 당장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플레이어가 되면 캐릭터와 동화되는 느낌을 가집니다. 노트북으로 무엇인가를 검색하는데요. 랭커 플레이어들이 받는 돈은 말 그대로 억 단위입니다. 로미오는 이미 풍요로움을 맛봤기에 재물 따위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악마 사냥꾼이 요즘 어쩐지부터 검색을 해보는데 화면에는 페이지 단 2개만 검색됩니다. 아무도 악마 사냥꾼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화면에는 아르카나 아크샨 귀지 괴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크샨은 악마 사냥꾼의 성지입니다. 직업이 삭제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악마 사냥꾼은 10년 전에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 클래스에 비해 사냥을 통한 레벨업이 어렵기 때문이었죠. 악마를 상대할 때만은 범접할 수 없는 위용을 발휘했지만요. 하지만 악마는 악마 사냥꾼 퀘스트에만 나왔습니다. 망직인 거랑 전직도 못하게 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정보는 없는지 고민해보는데 댓글을 보니 악마족이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악마족이 현실에 나타났는데 악마 사냥꾼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크샨이 괴멸한 지금 자신이 유일한 악마 사냥꾼이었기 때문. 알고 있었던 악마와 지금의 악마들은 갇힐 거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고레벨 플레이어들도 고전하는 정도면 나약한 듯 합니다. 한번 도전해보자는 것은 쓸데없는 상념 같네요. 하지만 다시 악마족을 순수 지옥에 넣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지막 분이 늦는 것 같다고 누군가 말합니다. 아직 집합 시간까지 1분이 남아있는데 이때 로미오가 걸어옵니다. 플레이어들의 시야는 균열 쪽으로 향하고 노래 지하 창고는 35에서 42 적정 레벨입니다. 균열을 공략하는 플레이어의 평균 레벨은 200 이상, 지금의 로미오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다행히 고래 플레이어들만 각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슬 들어가 보자고 파티원 중 한 명이 말하는데요. 로미오는 파티원으로서 말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으니 그대들은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는데 파티원들은 외면하고 긴장만 하지 않으면 쉽게 클리어할 것이라고 합니다. 노래 지하창고 식료품 저장소에 진입한 파티원들. 노를 발견하고 총원은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돌진하는 파티원들의 모습. 탱커가 조언을 지키는 게 아닌 어그로를 끌고 돌진합니다. 방어는 대부분 딜탱이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로미오가 생각하는 문제는 인벤토리입니다. 쓸만한 무기가 없어서 최대한 덜 싸우는 방향을 택하는데요. 그때 화살 하나가 로미오를 향하고 로미오가 자신 쪽을 바라보는 화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래 기습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팀원들. 철민이 형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데 철민이 파티원들을 보기 위해 뒤돌아봅니다. 파티원 중 한 명인 정훈의 뒤에 놀이 다가옵니다. 로미오가 정훈의 위기를 도와주는데요. 훈육이 덜 된 들깨라고 생각하는 로미오. 여전히 놀들에게 맞서 싸우는 중입니다. 캐스팅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 마법사. 파이어 에로우 기술을 선보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 놀들의 모습. 회복 물약을 먹는 파티원과 주저앉은 정훈. 정훈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는데 미친듯이 웃고 있는 철민. 파티원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철민은 상황 파악 못하는 머저리들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천적 관계가 발동된다는 표시가 뜨고 로미오는 철민이 악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웃고 있던 철민의 얼굴이 악마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악마인 철민이 다가오고 공포 발생이라는 표시가 뜨는데 자신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공포에 떠는 꼴이 되었습니다. 로미오가 악마 철민을 잡고 철민이 로미오에게 그러다 인간까지 죽으면 어쩔 거냐고 합니다. 철민이 공격하면서 그래도 덤빌 거냐고 묻는데 악마족을 상대로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데 철민을 옷을 향해 꽂힌 칼, 철민의 도끼 오른 눈이 돋보입니다. 주저앉은 철민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칼에 베인 철민은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로미오는 사냥감과 말을 섞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과거 학생 2명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다친 듯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균열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다친 이는 태민의 형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태민의 형에게 동생처럼 잘하라고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형이 되고 싶었는데 악마가 된 것입니다. 빙의가 발생한다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철민이 아프다며 신음을 하죠. 철민은 몸 주인이 죽어도 상관없냐고 묻습니다. 로미오는 철민에게 그것이 너의 긍지인 것이냐고 합니다. 몸속의 철민이 악마 철민을 저지합니다. 로미오가 철민을 공격하는데요. 고통에 몸부르치는 철민의 모습. 악마 철민이 사라지고 진짜 철민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파티원들이 철민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로미오는 철민을 쳐다보며 자기가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말하네요. 밝은 하루 높은 건물의 모습. 4호선 균열 공략 후기글이 올라왔습니다. 철민이 후기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줍니다. 동생은 글 하나만 믿고 사람을 들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동생 남태민은 인프에 빙의당했던 파티장이 철민임을 알게 됩니다. 철민은 플레이어를 접고 가온의 분석관으로만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철민이 태민의 진지한 태도에 웃음으로 받아줍니다. 철민은 이제 진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태민은 어떤 사람이 철민을 이렇게 바꿨는지 궁금했고 플레이어의 정체가 짐작도 안 간다는 태민. 철민은 태민이 그를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데요. 태민은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는데 철민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고 철민은 태민이 써왔다는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고 당황하는 철민이네요. 맑은 하늘, 빌라의 모습. 로미오는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로미오의 몸안 호열은 12레벨이나 올라서 기뻤습니다. 씻고 온 로미오가 지저분한 방을 보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착용하고 방 청소를 시작하는 로미오. 저녁이 되자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호열은 그랑펠의 귀족 생활에 피곤했는데요. 호열이 만들어낸 그랑펠의 설정이 실제로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호열은 그랑펠의 재능에 대한 설정은 어떤지 궁금해하고 웬만한 마법은 보는 것만으로도 흉내낼 수 있는 그랑펠입니다. 그랑펠은 육체적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랑펠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이때 휴대폰에 온 하나의 문자 메시지. 그랑펠은 문자에 거절 의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플레이어 마법에 대해 검색하는 그랑펠. 그랑펠의 휴대폰에 관련 영상들이 검색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철민과 태민. 가온길드 영업 제안서에 곤란하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태민이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철민은 상위 길드들이 서울에 있으니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태민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절한 그 남자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철민이 말한 남자를 다른 길드에 빼앗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철민은 그랑펠을 생각합니다. 그랑펠은 환상의 동물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네요. 호열은 그랑펠을 지켜봅니다. 마력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랑펠이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는 호열. 이제 스탯을 찍을 때입니다. 근력과 민첩에 2포인트, 마력에 7포인트를 찍고 그랑펠은 악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냥꾼의 길을 걸었습니다. 행운의 수치를 2로 높였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행운이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랑펠과 남호열은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클래스 퀘스트 반격의 서막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일반 퀘스트도 귀한데 클래스 퀘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 그랑펠. 클래스 퀘스트라고 검색합니다. 같은 클래스를 가진 플레이어들 중 한 명만이 받을 수 있는 퀘스트. 랭킹권 진입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퀘스트입니다. 악마 사냥꾼이라고는 그랑펠밖에 없는 상황. 아크샤는 악마 사냥꾼들의 주둔지입니다. 악마 사냥꾼 수령교관이 나타나고 의미 없는 노가다 반복의 전직 퀘스트. 시설들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게임을 접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옛날 생각을 멈추고 어떤 퀘스트인지 확인하는 그랑펠. 호열은 그랑펠 뒤에서 퀘스트를 같이 보게 됩니다. 대아르카나 대응기구 한국지부인 AAU 건물. 아르카나와 관련된 정보들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합니다. 한 사원이 레이먼이 정말 소름 끼친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이 레이먼인데요. 그 순간 두 눈에 띄는 무언가. 업데이트가 뜬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에게 다급한 전화가 여기저기서 걸려옵니다.
신규 균열, 새로운 악마가 찾아온다는 화면이 나타나고 신규 네임드 몬스터는 바로 아스큐라 백작. 랭킹 1위의 레벨이 403인데 백작의 레벨은 430입니다. 이 균열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하네요. 그동안의 업데이트는 클리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랑펠, 나약해진 유체를 단련 중입니다.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해냈다는 것을 뿌듯해하고 근면 성실해야만 하는 그랑펠의 긍지가 호열을 도왔습니다. 지긋지긋한 노가다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어떤 퀘스트가 뜰지 기대를 하는데요. 턱걸이가 500회가 버겁습니다. 그랑펠은 이것이 반복 퀘스트였음을 알게 됩니다. 벤치에 지친 채로 앉아있는 그랑펠. 화면에 일주일 동안 오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뜨는데요. 근력과 민첩이 각각 2만큼 증가했습니다. 보상으로 스탯을 받은 것이었죠. 레벨업 없이 4포인트나 스택이 올라서 기쁜 호열. 그랑펠은 아르카나 업데이트와 관련한 소식을 듣습니다. 신규 균열의 등장에 공략 포기를 선언한 대다수의 길드들. 레벨 330은 잡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악마족은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아스큐라 백작은 레벨 67에 불과했었습니다. 새로 생긴 클래스 퀘스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크샤는 유일한 흡결귀인 백작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적을 처치하는 것은 두려워하는데 그랑펠로서의 감정이 어떤지 생각하고 열등한 족속이 귀중한 시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그랑펠. 그랑펠은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아스큐라 백작이 있는 곳은 러시아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마법사의 탑. 마법사의 탑 내부에는 포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포탈은 사용자를 한순간에 순간이동시키는 마법입니다. 그랑펠은 시간이 지체된 만큼 빠르게 이동합니다. 마법사의 탑 앞에 서 있는 기자들. 진짜로 가운 길드가 마탑으로 올지 궁금해하는데요. 이때 가운 길드가 등장합니다. 기자들이 가운의 길드 마스터 태민에게 질문을 퍼붓는데요. 샤이닝 길드가 왔다고 소리치는 한 기자. 그의 명칭은 록스. 레벨은 399입니다. 샤이닝에서 가운을 쳐다보는데요. 마탑 때문에 전세계의 대형 길드가 한국으로 몰려듭니다. 샤이닝은 가운이 이번 원정에 많은 걸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민이 열심히 해보자며 다독이네요.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그랑펠. 휴대폰으로 마법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마법 발동은 3가지로 나뉩니다. 만화 탐색, 만화 간섭, 발현입니다. 손에서 불꽃이 튀어올랐는데 그랑펠을 보면서 놀란 시민의 모습. 기사가 위험하니까 버스에서 스킬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마법 스킬을 배운 것입니다. 마법 스킬 리스트를 보는 그랑펠. 마법 스킬이 추가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랑펠은 위를 쳐다봅니다. 마법사의 탑 내부의 화려한 모습. 그랑펠은 포탈처럼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포탈이라는 마법을 발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네요. 오히려 아까의 바라마법보다 쉬울 듯 합니다. 이때 가운 길드가 집합하라는 소리가 들리고 방금 호열씨를 닮은 사람을 봤다는 철민. 태민은 철민에게 브리핑을 부탁합니다. 철민은 균열의 전체적인 생김새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균 성체 균열에 아스큐라 백작이 있다고 하는데 균열이 붕괴되면 아스큐라 백작의 성이 소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눈 덮인 산속에 있는 기자들. 러시아의 균열에는 취재진과 플레이어로 붐비고 있습니다. 호열이 러시아의 균열에 나타납니다. 균열, 영지의 외곽입니다. 눈 오는 날씨의 그랑펠의 뒷모습. 사냥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다는 그랑펠. 피로 물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랑펠은 백작의 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할 대상을 잘못 고른 백작의 개들. 화살에 맞은 개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레오니가 똥개들을 욕하면서 죽이고 있는데요. 헉헉거리는 레오니의 모습. 레오니는 이상하게 개들이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냥하면서 개들이 아파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파티원들도 이상함을 감지하는데요. 아울거리는 소리에 뒤를 쳐다보는 레오니와 파티원. 하울링 소리인 것 같습니다. 레오니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앞장섭니다. 이때 그랑펠은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불꽃에 화살을 쏘는 그랑펠. 늑대들이 불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레오니가 그랑펠이 있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불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는 레오니. 파이어 에로를 사용하는 그랑펠을 보고 놀랐습니다. 레오니는 여기가 일반인이 들어올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랑펠은 따뜻한 음료를 마십니다. 그랑펠에게 무시당한 레오니의 당혹스러운 표정. 레오니가 더욱 흥분하여 반항합니다. 그때 적들이 나타나고 피로 물든 산적들과 이에 대적하는 레오니. 물리치는 사이에 활을 들고 있는 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포위당한 레오니와 파티원들의 모습. 이때 두드러지는 그랑펠의 모습. 산적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그랑펠. 커피 위로 무언가를 내뿜습니다.
마법 능력을 발휘하는 그랑펠입니다. 커피가 점점 손에서 위로 멀어집니다. 질끈 감은 눈을 뜨는 레오니의 파티원들은 당황한 기색입니다. 연금술을 보면서 놀란 표정을 짓는데요. 레오니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그랑펠이 스킬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법 그 자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랑펠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뿌듯해합니다. 마법보다는 연금술사에 가까운 이론이었습니다. 그때 적들은 옆으로 쳐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다시 전투를 개시하는 플레이어들. 레오니 옆으로 그랑펠은 활을 들고 왔습니다. 힐러를 찾고 있는 한 플레이어. 이때 피할 수 없는 공격이 날아오는데 그랑펠이 쏜 화살에 공격자가 쓰러집니다. 그랑펠을 궁수라고 추측하는 레오니. 파이어 에로우를 쓰는 그랑펠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쓰러져 있는 적들의 모습. 산적은 더 이상 없었고 레오니는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랑펠을 계속 쳐다보는 레오니. 랭커인가 싶은데 레오니가 알기에 그랑펠은 없습니다. 맹민함 그랑펠이 레오니를 쳐다보자 볼이 붉어지는데 얼굴 전체가 붉어진 레오니입니다. 그랑펠은 그렇게 봐도 레오니에게 줄 차가 없다고 말하네요. 드론 하나가 공중을 부양합니다. 투데이 아르카나에서 나온 기자가 생방송 중입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 남자를 보면서 PD님 커피 한잔 하라고 누군가 다가오는데 PD는 지금 균열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샤이닉 쪽 근처에 자리를 확보하라고 하네요.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조연출. 영지의 외곽에 첫 클리어가 떴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재빨리 쫓아가서 길드를 확인하자 바로 버서커였습니다. 버서커는 레오니가 있는 길드였고 그 자리엔 그랑펠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랑펠에게 한국인이 버서커와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는데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에게 비키라고 하는 그랑펠. 큰 보폭으로 걸어가는 그랑펠입니다. 레오니에게 첫 클리어 타이틀을 따는 소감을 물어보고 레오니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대답하는데요. 레오니는 속으로 그랑펠이 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랑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랑펠은 잠깐 집에 간다고 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터뷰 주인공이 떠난 상황이었죠. 하늘색 균열이 나타나고 가온이 세컨드를 클리어했다고 하는데 태민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 레오니는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기자들은 레오니의 욕에 사운드를 땄는지 물어보는데 가온 길드의 베이스 캠프. 철민과 태민이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뉴스 장면으로 레오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레오니가 한 말은 한국에 가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태민은 균열에서 한국 플레이어를 만났다는 말 같다고 합니다. 가온을 들먹이게 할 한국인이 한 명 떠오르네요. 그랑펠의 집 건물. 샤워 중인 그랑펠의 모습. 따뜻한 물이 최고라고 하는 호열. 호열은 그랑펠의 레벨을 확인합니다. 그의 레벨은 86, 19레벨이 올랐습니다. 마법 스킬보다 마력 소모 효율이 좋았습니다. 스킬보다 큰 규모로 마법을 사용한 것은 좋지만 위험했는데요. 마력 재생이 터무니없이 느렸기 때문입니다. 호열은 레오니 일행이 없었으면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랑펠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랑펠에게 겸손이란 감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 그랑펠. 그랑펠은 다시 체력 훈련을 반복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우선이라는 그랑펠. 그랑펠이 집 밖에 나가서 달립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달리는 그랑펠과 호열. 현재 영지의 외곽 균열 공략 달성률이 95%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곧 백작가의 영지 균열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투데이 아르카나 캠프의 모습. PD가 책상을 치면서 소리칩니다. 균열이 붕괴되면 끝장나기 때문에 고뇌하는 PD. 균열에서 몬스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랑펠이 지금까지 일어난 적 없는 사태라고 합니다. 더욱 서둘러야겠다는 그랑펠의 결심. 흡혈귀는 피를 통해 자신의 권능을 나누어주는 존재입니다. 아스크라 백작이 영지 외곽 속 몬스터에게 권능을 나눠준 것입니다. 몬스터들이 쓰러지면서 권능은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것이죠. 돌아온 권능이 백작가의 영지에 있는 몬스터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이대로 백작가의 영지를 공략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백작가의 성체가 그 즉시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랑펠은 귀족의 명예를 더럽히면 즉시 심판하겠다고 하네요. 백작가의 영지 붕괴율이 70%에 이르렀습니다. 영지의 외곽 균열은 200개였지만 백작가의 영지는 30개입니다. 철민이 쾌한 얼굴로 등장합니다. 태민이 둘러보고 오니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버서커 쪽에는 세컨드 선이랑 보헤미안이 붙었다고 합니다. 퍼스트 클리어를 달성하고 견제가 많이 붙은 듯 합니다. 이때 길드랭킹 4위 이나즈마가 다가옵니다. 이나즈마는 자신들이 가려던 균열에 가온이 있다고 하는데 가온과 이나즈마는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나즈마의 히사기 카즈마는 랭킹 6위입니다. 두 길드가 붙었다며 뛰어오는 기자들. 철민이 태민에게 두 길드가 맞붙는 게 손해라고 하는데
카즈마는 6이지만 태민은 11이라고 기자가 언급하고 한일전이라는 말을 듣고는 태세를 전환하는 철민, 두 길드가 결국 맞붙게 되었습니다. 붕괴 위험도는 벌써 80%를 돌파했네요. 그랑펠은 여유롭게 차를 음미합니다. 저변 균열에서 마력 고갈의 위험성을 깨달았는데요. 만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술 스킬에서 착안한 마법입니다. 처음에는 돌멩이를 이용하여 찻잔과 테이블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활용하기엔 효율이 좋지 않았는데요. 고민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그랑펠. 아스큐라 백작의 병사가 다가옵니다. 그랑펠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깨달은 것은 원성복구의 마력이 거의 소모되지 않는 것. 반전 마법을 성공한 그랑펠. 백작가의 영지 최신부입니다. 병사들을 공격하는 태민. 다가오는 병사들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태민은 10마리도 채 못 잡은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것은 이나즈마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나즈마가 여유롭게 걸어옵니다. 이나즈마가 태민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태민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민은 자신이 그냥 폐허에 있다고 소리에 응답합니다. 광장 같기도 하다고 태민은 위치를 대략 설명하네요. 소리의 주인공은 철민, 당장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스큐라 백작의 기사들이 몰려옵니다. 전방에 적이 있다고 알리는 태민, 카즈마는 내키진 않지만 등 뒤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뒤쪽에서도 적이 등장한 것이었죠. 모든 곳에서 적들이 접근하고 말았습니다. 태민이 순간 당황합니다. 사방에 있는 적들이 공격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돌벽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그랑펠입니다. 그랑펠이 어떻게 돌기둥을 세웠는지 의아해하고 그랑펠이 가진 마력을 궁금해하는 카즈마, 그리고 적들은 다시 돌기둥 사이로 침입합니다. 돌기둥들은 기병들의 기동력을 무력화시킵니다. 태민의 광폭화 스킬이 사용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태민, 카즈마는 기회를 노리고 전부 가서 쓸어버리자고 하네요. 그랑펠이 반전 마법을 사용합니다. 혼자서도 기병을 상대하는 모습이죠. 기병을 물리친 그랑펠의 장엄한 모습이네요. 내 강함에는 비밀이 있다.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플레이어가 과거를 숨김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2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